다음은 업무용 차량에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아서 묶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mov식부기 대상자만 800만원 감가상각 가능하다고 했는데 승합차, 경차 등을 포함한 의미인가요? 9인승 넘는 승합차, 경차,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의 차만 업무용 승용차라고 판단하시고 이 기준을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운용 리스로 자동차 구입 예정인데 소득세 비용 처리되는지요? 당연히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셨으니 당연히 개인사업자이실 거고,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약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리스료 전체를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 때 비용 처리도 가능하실 거고요. 트럭은 100% 비용 처리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트럭은 업무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감가상각비 800만원이라는 건 업무용 차량 한 대당인가요? 회사 내 전체 한도인가요? 네, 업무용 차량 한 대당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리스랑 렌트를 비용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약에 없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개인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차량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즉 경차, 화물차, 승합차 빼고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한도 계산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800만원 외적인 부분은 소득으로 상여 처리가 되나요? 법인은 업무일지를 작성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업무일지 작성 시에만 800만원 제외한 700만원 부분에 대한 경비 처리를 인정받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상여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월급을 비용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여, 즉 월급 처리된다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회사 비용으로 리스료가 나가고 카드값에 기름값이 나가고 자동차세가 나가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쓰셨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니까 상여로 때리겠다는 뜻이겠죠. 개인사업자는 그냥 그 부분만큼 비용 처리를 안 하면 끝입니다. 또 상여 처분되는 이중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업무용 차량은 운행 기록에 의해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 계산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또는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하셨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비는 아무리 일지를 작성하셔도 800만원까지만 연회 비용 처리가 되고요. 8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한도가 미달하는 연도에 비용 처리가 8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차값이 4천만원이면 나누기 5하면 800까지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4천만원 이하인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하셔도 감가상각비는 전체 비용 처리될 거고요. 나머지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뭐 등등등 수리비 이런 비용들 합쳐서 700을 잘 넘지를 않기 때문에 운행일지 작성 안 하셔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차값이 4천만원 넘는 차량은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서 업무용이 100%다 이런 걸 인정받으셔서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하시고, 넘는 금액은 5년 지나서 한도가 미달할 때 이전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2021년에 개정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21년 이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그리고 전문 자격사의 경우에는 한 대를 제외한 추가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은 법인만 해당되었죠. 개인사업자는 그런 보험에 대한 제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거나 전문 자격사의 경우에는 한 대를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한 대 넘는 차량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미가입 시는 업무 사용 비율의 50%만 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비용 인정받다가 비싼 차여서 8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지나고 나서 감가상각 800 한도 내에서 계속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인정 못 받았던 부분을, 즉 결국은 언젠가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차를 처분하거나 폐업하거나 상속할 때는 그때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간을 길게 해서 비용을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리스의 경우에는 임차 종료한 다음 사업년도부터 800만원씩 송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은 폐업 시 일시 송금 산입한다. 즉 리스를 제가 한 6년 동안 하다가 끝냈어요. 그럼 5년간은 8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나누기 5 했더니 한 해에 1000만원씩 나왔다. 뭐 5천만원 차라는 얘기겠죠. 그럼 800까지 5년 동안은 비용 처리 받으시고요. 5년 동안 800을 넘는 200만원씩, 즉 1000만원은 6년째부터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럼 6년째 되는 해에는 800만원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러고도 남은 200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6년 있다가 리스 종료했다고 했죠. 리스 종료한 날 그 다음 연도인 6년 차에 800만원 비용 처리하고 또 200만원은 그 다음 연도에 비용 처리해도 되는데, 만약에 6년만 하고 회사를 폐업했다. 그러면 폐업하는 일시에 송금 산입 가능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1000만원이 6년 차에 비용 처리가 다 되겠죠. 6년 차에 만약에 폐업을 한다고 보면요. 결국은 한 해에 크게 비용 처리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화물한대 경차한대면 임직원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일단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2021년부터 전용 보험이라고 생긴 거는 성실신고 사업자와 전문직들, 이런 경우에 2대부터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되니까 질문하시는 분은 화물차 경차여서 업무용 차량도 아니시고요. 설사 업무용 차량이 일반적인 4인용 차라고 하더라도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니시고 전문직이 아니시라면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